50년을 기다린 첫사랑, 노인의 편지 한 통에 눈물이 났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평범한 일상 속에서 만난 특별한 사랑 이야기입니다. 제목에서 보셨듯이 50년을 기다린 첫사랑, 노인의 편지 한 통에 눈물이 났습니다. 누군가를 50년이나 기다린다는 것. 여러분은 상상이 되시나요? 반세기라는 시간 동안 한 사람을 마음에 품고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지. 이 이야기는 제가 지난달 우연히 만난 한 노인분에게서 들은 실화입니다. 그분의 허락을 받고 여러분께 이 감동적인 사연을 전해드립니다. 그날은 평범한 봄날이었습니다. 저는 시내 도서관에서 다음 콘텐츠를 위한 자료를 찾고 있었죠. 자리에 앉아 책을 넘기고 있는데 옆자리에 한 노신사가 앉으셨습니다. 약 80대 중반으로 보이는 그분은 흰머리에 정갈한 차림새, 그리고 손에는 낡은 가죽 서류 가방을 들고 계셨어요. 특별한 것은 없었지만 그분의 눈빛에서 깊은 사연이 느껴졌습니다. 노신사는 가방에서 조심스럽게 편지 한 통을 꺼내셨습니다. 낡고 바랜 편지였지만 그분은 마치 보물을 다루듯 소중히 펼쳐보셨죠. 저도 모르게 그 모습이 궁금해졌고 우연히 시선이 마주쳤을 때 노신사가 먼저 말을 건네셨습니다. 젊은이, 혹시 사랑해 본 적 있나? 갑작스러운 질문에 당황했지만 저는 미소 지으며 네, 물론이죠.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노신사는 잠시 하늘을 바라보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평생 단 한 사람만 사랑했네. 50년이 지난 지금도 그 마음은 변함없지. 그렇게 노신사의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김성우 할아버지. 1940년생으로 올해 85세이십니다. 성우 할아버지는 젊은 시절 고향인 전라남도의 작은 어촌 마을에서 자랐습니다. 1960년대 초반 20살이 갓 넘은 성우 할아버지는 같은 마을에 살던 19소녀 윤미선을 처음 만났습니다. 미선은 옆 마을에서 이사온 소녀로 도시에서 교육을 받고 자란 터라 시골 마을에서는 유난히 빛나는 존재였죠. 그 아이는 달랐어. 책을 많이 읽었고 세상을 보는 눈이 달랐지. 그때 우리 마을에서는 여자아이가 중학교까지 다니는 것도 드문 일이었는데 미선이는 고등학교까지 나온 공부쟁이였어. 성우 할아버지는 미선을 처음 본 순간을 아직도 생생히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마을 우물가에서 물동이를 이고 가는 미선의 모습이 석양에 물들어 더욱 아름다워 보였다고 합니다. 내가 군대에 가기 전이었어. 용기를 내서 말을 걸었지. 처음엔 그저 인사 정도였지만 점점 대화가 길어졌어. 그 아이도 나를 좋아하는 것 같았어. 두 사람의 만남은 주로 해질 무렵 들판을 걸으며 이루어졌습니다. 당시에는 연애라는 개념도 지금과 달랐고 특히 시골에서는 더욱 보수적이었기에 두 사람의 관계는 마을 사람들 모르게 진행됐습니다. 미선이는 책을 좋아했어. 자기가 읽은 책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지. 나는 그저 듣기만 해도 행복했어. 그 아이의 꿈은 선생님이 되는 거였어.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 성우 할아버지와 미선의 비밀스러운 만남은 약 6개월간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모든 아름다운 시간이 그렇듯 이별의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내가 군대에 갈 시간이 다가왔어. 그때는 3년이나 복무했거든. 떠나기 전날 밤 미선이를 만나 약속했지. 제대하면 꼭 돌아와 너에게 청혼할게. 그때까진 나를 기다려줄래? 그리고 미선이도 고개를 끄덕였어. 성우 할아버지는 그날 밤 미선에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손을 잡았다고 합니다. 더 이상의 진전은 없었지만 그 손의 온기는 50년이 지난 지금도 잊을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마지막이었어. 내가 알던 미선이와의 마지막 순간. 성우 할아버지는 1962년 군에 입대했습니다. 당시는 통신수단이 발달하지 않았기에
오직 편지만이 서로의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죠. 처음 몇 달은 정말 행복했어. 일주일에 한 번씩 미선이의 편지가 왔거든. 글씨체도 예뻤어. 항상 마지막엔 건강하게 돌아오세요. 기다리고 있을게요. 라고 적혀 있었지. 하지만 입대 1년쯤 지났을 때 갑자기 미선의 편지가 끊겼습니다. 성호 할아버지는 걱정되어 고향에 있는 누나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받은 답장에 그만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었다고 합니다. 누나가 보낸 편지에 미선이 소식이 있었어. 미선이는 부모님을 따라 서울로 이사 갔대. 그리고 소문에 의하면 곧 서울에서 선을 보고 결혼할 거라는구나. 그 순간 내 마음은 산산조각 났지. 군 복무 중이었던 성호 할아버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휴가도 쉽게 나올 수 없었고 전화를 할 수단도 없었죠. 그저 미선의 선택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미선이 부모님이 서울에 사는 의사와 선을 봐서 결혼이 결정됐다고 해. 당시 의사는 최고의 신랑감이었지. 가난한 어부의 아들인 나와는 비교도 안 됐어. 제대 후 성호 할아버지는 미선을 찾아 서울까지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이미 미선은 결혼해서 남편을 따라 미국으로 이민을 간 뒤였습니다. 내게 남은 건 허망한 뿐이었어. 그래도 미선이가 잘 살기를 바랐지. 행복하기를. 그 후 성호 할아버지도 인생을 살아가야 했습니다. 결혼을 하고 아이들을 낳고 기르며 평범한 삶을 살았습니다. 부산에서 작은 건설 회사를 차려 성공도 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부족함 없는 삶이었죠. 아내는 좋은 사람이었어. 40년을 함께 살았지. 하지만 미선이에 대한 기억은 가슴 한구석에 항상 있었어. 그건 사랑이라기보다 첫사랑에 대한 아쉬움, 그리고 만약에라는 질문이었을지도 몰라. 성호 할아버지의 아내는 10년 전 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자녀들은 모두 독립해서 해외에서 살고 있었고, 할아버지는 홀로 부산에서 노후를 보내고 계셨습니다. 5년 전부터 나는 취미로 글을 쓰기 시작했어. 내 인생을 돌아보는 회고록 같은 거였지. 그러다 문득 미선이 생각이 나서 인터넷으로 찾아보기 시작했어. 인터넷에서 정보를 찾는 것은 성호 할아버지에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손주의 도움을 받아 검색을 해보았지만 결혼 후 성이 바뀐 미선을 찾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미국에 사는 아들이 페이스북이라는 걸 알려줬어. 아버지, 요즘은 이걸로 옛 친구들도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도전해봤지. 놀랍게도 성호 할아버지는 페이스북을 통해 미선의 사촌 동생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를 통해 미선의 근황을 듣게 되었죠. 미선이는 20년 전 남편과 사별했다고 해. 두 아들을 모두 훌륭하게 키웠고 지금은 보스턴 근교에서 혼자 살고 있다고 했어. 나도 모르게 가슴이 뛰더군. 성호 할아버지는 용기를 내어 사촌 동생을 통해 미선에게 편지를 전달했습니다. 50년 만에 첫 소식이었습니다. 처음엔 답장이 올 거라고 기대하지 않았어. 아마 그녀도 나를 잊었을 테니까. 하지만 2주 후 믿을 수 없게도 미선이에게서 이메일이 왔어. 편지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성호 씨, 50년이 지났네요. 당신 소식을 들으니 꿈만 같아요. 사실 저는 당신을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어요. 미선의 편지를 읽으며 성호 할아버지는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그녀의 인생 이야기가 담긴 긴 편지였습니다. 미선이는 부모님의 뜻에 따라 결혼을 했대. 남편은 나쁜 사람은 아니었지만 사랑하지 않는 결혼이었다고. 그리고 가장 놀라운 건 미선이가 나에게 보냈던 마지막 편지가 있었다는 거야. 미선은 서울로 떠나기 전 성호에게 마지막 편지를 보냈습니다. 자신이 부모님의 뜻에 따라 결혼하게 되었다는 것, 하지만 자신의 마음은 변하지 않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편지는 성우에게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내가 군대에 있을 때라 편지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던 것 같아. 혹은 누군가 의도적으로 전해주지 않았을 수도 있고, 그건 이제 중요하지 않아. 미선은 평생 성우를 잊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결혼 생활 동안에도 가끔 고향 마을과 성우를 꿈에서 보곤 했다고 합니다. 가장 슬픈 건 우리가 서로를 찾지 못한 50년의 시간이야. 만약 그때 내가 더 적극적으로 미선이를 찾았다면, 만약 그 편지가 나에게 전달됐다면,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성우 할아버지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미선과의 재회는 이메일로 시작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거의 매일 서로에게 메시지를 보냈고, 때로는 영상통화로 얼굴을 보며 대화를 나눴습니다. 50년이 지났지만 미선이의 눈빛은 그대로더군. 물론 우리 둘 다 많이 늙었지. 하지만 대화를 나누면 마치 시간이 거꾸로 흐르는 것 같았어. 다시 20살로 돌아간 것 같은 기분. 2달 정도 연락을 주고받은 후 성우 할아버지는 미선에게 미국 방문을 제안했습니다. 아직 건강했고 여행이 가능한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두려웠어. 50년 만에 만나는 거잖아. 그녀의 눈을 직접 바라볼 수 있을지, 내 마음이 어떨지. 그럼에도 가기로 했지. 성우 할아버지는 작년 가을 생애 처음으로 미국 땅을 밟았습니다. 보스턴 공항에는 미선이 마중 나와 있었습니다. 그녀를 보는 순간 모든 게 멈춘 것 같았어. 흰 머리에 주름이 가득한 노인이었지만 내 눈에는 여전히 그 시절의 19 소녀로 보였어. 두 사람은 공항에서 오랫동안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미선이 먼저 다가와 성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순간 50년 전 마지막으로 잡았던 그 손의 온기가 되살아났어. 시간은 흘렀지만 그 감정만큼은 변하지 않았어. 성우 할아버지는 보스턴에서 2주를 머물렀습니다. 그 기간 동안 두 사람은 50년간의 빈 공간을 채우기 위해 끊임없이 대화를 나눴습니다. 미선의 집 근처 공원을 산책하며 또는 따뜻한 차를 마시며 서로의 인생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미선이는 교사가 되었더군. 미국에서 한국어와 역사를 가르쳤대. 자신의 꿈을 이루었다는 거지. 아들 둘도 모두 훌륭하게 자랐고, 미선은 성우에게 50년 동안 간직해온 보물 하나를 보여주었습니다. 바로 성우가 군대에 가기 전날 밤 함께 걸었던 들판에서 주웠다는 조약돌이었습니다. 이걸 50년 동안 간직하고 있었다니. 나는 그 자리에서 울었어. 미선이도 울었고, 우리는 그저 손을 잡고 함께 울었지. 방문 마지막 날, 성우 할아버지는 미선에게 청혼했습니다. 50년 전에 하지 못했던 그 말을 드디어 전한 것입니다. 난 말했어.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그 시간만큼은 함께 보내고 싶어. 50년 전에 하지 못한 약속, 이제 지키고 싶어. 그리고 미선이는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지. 그러나 인생은 때로 우리가 계획한 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성우 할아버지가 한국으로 돌아온 직후 미선에게서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미선이가 갑자기 입원했다는 연락을 받았어. 심장에 문제가 있었던 거야. 사실 오래전부터 치료를 받고 있었다는데 나에게는 말하지 않았어. 성우 할아버지는 즉시 다시 미국행 비행기를 예약했습니다. 그러나 비행기 출발 전날 미선의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미선이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건 마치 두 번째 이별 같았어. 첫 번째는 운명 때문이었고 두 번째는 죽음 때문이었지. 하지만 적어도 우리는 50년 만에 서로의 마음을 확인할 수 있었어. 미선의 장례식에 참석하기 위해 성우 할아버지는 미국으로 날아갔습니다. 그곳에서 미선의 가족들을 만났고
미선이 마지막으로 남긴 편지를 전달받았습니다. 미선이는 자신의 건강 상태를 알고 있었던 거야. 그럼에도 나에게 알리지 않았어. 내가 걱정할까봐. 그리고 마지막 편지에서 50년을 기다려 다시 만난 것만으로도 자신은 행복했다고 했지. 성호 할아버지는 그 편지를 꺼내 보여주셨습니다. 제가 직접 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그 편지에는 미선 할머니의 마지막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미선 할머니의 편지 내용입니다. 성호에게 당신이 이 편지를 읽을 때면 나는 이미 이 세상에 없을 거예요. 갑작스러운 이별을 용서해 주세요. 사실 의사는 몇 달 전부터 내 심장 상태가 좋지 않다고 했어요. 하지만 당신에게 말하지 않았어요. 우리의 재회가 슬픔으로 물들길 원하지 않았거든요. 50년을 기다려 다시 만난 당신. 그 2주간의 시간은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어요. 마치 잃어버렸던 조각이 제자리를 찾은 것 같았죠. 우리가 젊었을 때 운명은 우리를 갈라놓았어요. 하지만 우리의 마음만큼은 변하지 않았다는 걸 알게 되어 기뻐요. 당신이 내게 청혼했을 때 나는 이미 천국에 있는 것 같았어요. 성호, 부디 슬퍼하지 마세요. 우리는 이미 50년이라는 시간을 견뎌냈잖아요. 죽음으로 인한 이별은 그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언젠가 우리는 다시 만날 테니까요. 당신의 첫사랑이자 마지막 사랑이었던 미선 올리. 성호 할아버지는 미선의 유해를 한국으로 모셔왔습니다. 미선의 소원대로 그녀가 성호를 처음 만났던 고향 마을 근처에 안장했습니다. 이제 미선이는 집으로 돌아왔어. 50년 만에 우리 곁으로 돌아온 거지. 성호 할아버지는 미선과의 2주간의 추억을 소중히 간직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경험을 통해 인생에 대한 깊은 깨달음을 얻었다고 합니다. 젊은 친구, 내가 이 이야기를 통해 전하고 싶은 건 이거야.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이라는 거. 내일은 없을 수도 있고, 과거는 이미 지나갔어. 오직 지금만이 우리가 진정으로 가진 것이야. 성호 할아버지는 미선과의 재회가 비록 짧았지만 그 시간이 50년간의 기다림보다 더 값진 것이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때를 놓쳤다고 말해. 하지만 진정한 사랑에는 때를 놓치는 일이 없어. 단지 기다림이 있을 뿐이지. 그리고 그 기다림이 끝날 때 모든 것이 의미를 가져. 도서관에서의 우연한 만남은 3시간 정도 이어졌습니다. 성호 할아버지는 이야기를 마치고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오늘 내 이야기를 들어줘서 고마워. 가끔은 낯선 사람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도 좋은 일이야. 특히 그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위로가 된다면 말이지. 저는 할아버지께 이 이야기를 영상으로 만들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지 여쭤봤습니다. 성호 할아버지는 잠시 생각하시더니 미소와 함께 허락해 주셨습니다. 미선이도 좋아할 거야. 우리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희망이 된다면 그보다 더 좋은 일은 없을 테니. 여러분, 지금까지 김성호 할아버지와 윤미선 할머니의 50년 사랑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이 이야기를 준비하면서 저도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많은 만약에를 경험합니다. 만약 그때 다른 선택을 했다면? 만약 조금 더 용기를 냈다면? 만약 조금 더 기다렸다면? 성호 할아버지와 미선 할머니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그 만약에가 때로는 현실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을 보여줍니다. 50년이라는 긴 시간이 흘렀지만 두 사람의 마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사랑은 시간을 초월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성호 할아버지의 말씀처럼 진정한 사랑에는 때를 놓치는 일이 없는 것 같습니다. 누군가를 기다린다는 건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는다는 건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성장을 기다려주는 것 역시 중요한 사랑의 형태입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만의 속도로 성장하고 변화합니다. 그 과정에서 때로는 실수하고, 때로는 멈추기도 하며, 때로는 방향을 바꾸기도 합니다. 진정으로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우리는 그들의 여정을 존중하고 그들이 자신만의 길을 찾을 때까지 기다려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기다림은 상대방에 대한 깊은 신뢰와 믿음에서 비롯됩니다. 그들이 결국에는 자신에게 맞는 길을 찾을 것이라는 믿음,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언제나 그들 곁에 있을 것이라는 약속. 이런 기다림은 상대방에게 안전한 성장의 공간을 제공합니다. 어쩌면 우리 삶엔 수없이 많은 변명이 있고 사정이 있지만 진짜 마음은 결국 언젠가 닿게 되어 있습니다. 화려한 말과 행동은 시간이 지나면 기억 속에서 희미해질 수 있지만 묵묵히 기다려준 시간들은 우리 영혼에 깊은 흔적을 남깁니다. 그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오직 경험으로만 이해할 수 있는 사랑의 언어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즉각적인 만족이나 보상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인내하고 기다리며 희망을 잃지 않는 능력입니다. 때로는 말없이, 때로는 멀리서, 그러나 언제나 변함없이 지켜보고 기다리는 마음. 그것이 바로 시간을 초월하는 사랑의 힘입니다. 우리 모두의 삶 속에는 다양한 형태의 기다림이 존재합니다. 그 기다림의 시간들이 우리의 사랑을 더욱 깊고 아름답게 만들어갑니다. 말은 공기 중에 흩어질 수 있지만 기다림은 우리의 영혼에 새겨져 영원히 남습니다. 사랑하는 이들을 위한 우리의 기다림이 그들에게 가장 깊은 사랑의 메시지로 전해지기를 바랍니다. 사랑은 때때로 말보다 오래 기다림으로 남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도 잔잔한 울림으로 남기를 바랍니다. 지금 떠오르는 그 사람, 혹시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하고 있진 않으신가요? 구독과 좋아요는 진심을 전하는 이야기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